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 그리고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플랜트 사업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한번 크게 오른 적도 있었죠. 굉장히 오래 전이긴 하지만 이후에 14년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14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절대로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업. 그래서 대우건설이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구간 잡아서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로 보시더라도 1년 안쪽으로 이렇게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쳐왔고 반등이 한번 나왔지만 이내에 주저앉으면서 다시 이제 4,000원대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과거처럼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지지부진한 구간이 계속될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물린 분들이 지금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단에 따라서 투자를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인데요.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의 흐름은 좀 반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좀 스탠스가 바뀌고 있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면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좀 튀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꾸준하게 좀 한 자릿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매매 이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11조 7천, 10조 6천, 8조 6천, 8조 1000. 그래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다가 이제 2021년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8조 6천, 10조 4천, 올해는 10조 5천까지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은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4천, 6천, 3천, 5천, 7천, 7천, 6천.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어요. 과거에 좀 지지부진했고 역시나 매출처럼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올해는 조금 떨어져요. 매출은 조금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건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당기순이익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면요, 280, 270, 280, 240, 220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여전히 200대를 유지하다가 올해는 170까지 좀 많이 내려오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낮아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ROE 보시면 12, 13, 8, 11, 16, 11. 그래서 ROE는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예. 전반적으로 다 10 위를 좀 상회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는 좋아 보이고요. EPS 보시면 주당 순이익 620, 710, 500, 자, 680, 1160 좀씩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좀 횡보하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200, 올해는 조금 떨어지면서 1140. 그래서 어쨌든 뭐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나쁘지는 않은 수치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사 배당금은 올해 10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이제 배당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10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2.25%의 배당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ER은 3.81배, PBR은 0.41배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우건설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관련 얘기인데요. 작년 실적 보실게요. 일단 작년에 실적 괜찮았어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2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9% 증가하면서 소폭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자, 뿐만 아니라 4분기도 괜찮았어요. 4분기 자체만 보셨을 때도 매출 같은 경우도 3조를 넘겼고 영업이익도 2,400억을 넘겼어요. 그래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비주택 건축 부문 중심으로 해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좀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굵직한 해외 사업 부문에서 오너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대우건설은요, 올 한 해 국내 주택시장에서 18,279세대 규모의 물량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택 경기가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좀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향후 실적 추가 상승을 위해서 미분양 감소, 분양 수요 개선 등 국내 주택 경기의 분위기 전환이 관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대우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이미 질 좋은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올해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가 좀 개선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봐야 알긴 하는데 어쨌든 금리가 너무 오르면서 지금 부동산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죠.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도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잖아요. 많이 지금 침체되고 많이 내려왔고 자,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좀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좀 살아날 것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이제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네옴시티 인프라를 비롯해서 풍부한 해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가 실적과 주가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주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뭐 수주에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앞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해외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주요 거점 국가, 이제 뭐 나이지리아, 이라크, 리비아 이런 쪽 위주의 수익성 전략을 내세워서 5조 원 이상의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재무구조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비주택 부문의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지난달 토목사업 보시면요, 수주액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비주택 쪽으로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제 하려고 이제 동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또 지난 3일 나이지리아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를 7,255억 원 규모로 수주를 해서 비주택 부문에서만 2조 원에 가까운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해외에서도 좋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주택만 살아나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요, 대우건설은 이제 지난달 13일에 GTX, 이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GTX B노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해요. 듣기로는 뭐 3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일단은 유효해 보이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409 재정 구간에 대한 기본 설계 기술 제한 설계 적격 심의평가에서도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한 미천 마장 물류단지 단지 조성 공사도 계약을 따냈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쪽도 한번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차후에 나오는 내용도 한번 더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내용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택 이제 부동산 시장만 조금 침체가 거치면서 살아나면 동사에도 이제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는 좀 탄력이 크게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최소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을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싼 구간이고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은 뭐 걱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뭐 주택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건설주 같은 경우도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추천드렸는데 거기는 일단 많이 올랐고 추가 상승 그거만 노려보시는 분들만 좀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로 들어가기엔 오히려 대우건설 같은 애들이 더 훨씬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한번 건설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신규 진입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시면서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6,000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000원 이렇게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평단 관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평단 관리 미리 하신 분들은 진짜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00원대에서는 다 굉장히 지금 물타기 좋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 여기서는 물타기 굉장히 적절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급락이 나오는 구간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물타기 하셔서 평단 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은 적어도 6,000원대까지는 좀 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 레벨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만 낮춰서 5,000원대에 진입을 해주시면 차후에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6,000원까지 업황 괜찮으면 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우건설도 지금은 이제 바닥을 좀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가져가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우리가 기대해보면서 부동산 살아나는 그 구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면 훨씬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